안녕 얘들아, 쌤이랑 같이 이제 행렬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화이팅! 행렬은 말 그대로 행과 열로 이루어진 어떤 형식이야. 그래서 숫자를 괄호로 묶어낸 것이지. 행은 뭐야? 행은 줄이야, 줄.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린 것 같이 다음은 2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3열로 이루어져 있지. 그걸 우리가 2 곱하기 4 아니에요. 2 곱하기 3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2 곱하기 3 행렬. 그러면은 여기 성분이지. 이 성분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A1, 1. 1행 1열에 있다는 거야. 얘는 1행 2열. 요거는 요 위치를 얘기할 때 1행 3열의 위치다. 얘는 2행 3열이겠지?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괜찮지? 행렬이 서로 같다는 거는 각각의 위치에 맞는 성분이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x면 두 행렬이 서로 동일하다면 x는 1이구나. 뭐 그런 거 얘기해. 자, 넘어가서 행렬의 덧셈. 행렬이 더해지면은 느낌이 확 오죠? 얘가 1, 2, 3, 4고 얘가 4, 3, 2, 1이면 얘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3 더하기 2, 4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행과 열의 같은 행렬의 위치에 해당되는 숫자들끼리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 그러니까 A 더하기 B, A 행렬 더하기 B 행렬이나 B 행렬 더하기 A 행렬은 동일하게 되고 결합 법칙 역시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0행렬과 마이너스 A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0행렬은 성분이 모두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분은 여기 안에 값들을 성분이라고 해. 성분이 모두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0행렬이라고 하는데 그 형식에 따라서 0이 뭐 이거는 지금 1행 2열에 해당되는 0행렬이고 얘는 2행 1열에 해당되는 0행렬이고 얘는 2행 2열에 해당되는 0행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A행렬은 A에 해당되는 성분의 답호가 바뀐 것을 마이너스 A행렬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뺄셈은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분들끼리 뺀 거다. 이렇게 바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렬의 실수배 역시 행렬들끼리는 행렬은 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행렬 2배를 하면 모든 성분이 2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가 이렇게 다 곱해진 형태가 될 거다. 2가 곱해지게 된다면, 그치? K가 2가 되면.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행렬이 이제 곱하기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M행 L열을 가져왔어. M행 L열. 그 다음에 얘가 곱이 가능하려면 앞쪽에 있는 열과 뒤쪽에 있는 행의 숫자가 같을 때만 곱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쌤이 1행 3열을 가지고 와서 요 행열과 곱하기 3행 2열을 가져와서 곱하게 되면 걔는 1행 2열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자리 바꿔서 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A행열이고 B행열이라고 할 때 B행열을 앞에 가지고 오고 A행열을 뒤에 가지고 오게 되잖아? 그럼 뭐가 안 맞아? 이게 원래 같아야 돼. 그래야 이제 곱셈이 가능한 데는 같지 않잖아.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자, 그럼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2, 3, 4 이렇게 숫자를 가져볼게. 자, 요거 몇 행 몇 열이죠? 그치, 2행 3열 이거랑 그러면 2행 3열이잖아. 그러면 이제 3행으로 시작되는 행렬을 만들어 보면 되겠네. 3행 1열로 한번 가볼까? 좋아. 1, 2, 3 이렇게 한번 가보자. 4, 5, 6 이렇게 3행 2열로 가볼게. 3행 1열로 가자. 1, 2, 3하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곱해줘야 되냐면 얘는 2행 1열이 나오게 되잖아. 그럼 2행 1열이면은 여기 두 개의 행의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럼 요 값이 A 1, 1이고 요 값은 A 2, 1이야. 그럼 A 1, 1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값은 앞에 있는 녀석의 1행과
뒤에 있는 녀석에 1열이 곱해져서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곱해져서 하나, 둘, 셋 다 곱해져서 더해지면 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나온다? 잠깐 지우고 갈게요.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값은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1, 4, 15인 거니까 20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줄은 얘 3, 4, 5가 곱해줘야 돼 차례대로. 그러면 3, 8, 18 3, 8,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 더해주면 29가 돼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자, 1, 2, 3,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볼게요. 어떻게 나와야 되니? 1행 1열이 곱해진 거 더하자. 0 끼고 더하자. 1, 0, 2, 3으로 가볼게. 색깔별로 가자. 1행 1열이 곱해진 게 여기 오고, 1행 2열이 곱해진 게 여기 와. 1행 2열이니까 2행 1열이 곱해진 게 여기 와. 2행 1열. 그 다음 마지막은 2행 2열이 곱해진 게 여기 와. 알았지?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 1행 1열이 곱해진 게 어떻게 온다고?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지. 그럼 값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5 나와야 되겠지, 그지? 1 더하기 4니까 5. 그 다음은 파란색. 1행 2열에 해당되는 값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 요렇게 가서 곱해지고 또 요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앞에 있는 것에 1행과 2열이 곱해진 거야. 그럼 0 더하기 6인 거, 여긴 6 나와야 되고, 좀 더 빨리 가볼까? 3 더하기 6은 9 나오겠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3, 12. 12는 3 곱하기 0에 4 곱하기 3인 거니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얼마나 쉬워. 지금 방금 한 얘기 그대로 한 거야, 쌤이. 그죠? 이제 1행 1열이 곱해지면 딱 한 개만 나오는 거지, 값이. 1행 2열이 곱해지면 1행과 2열이 곱해졌을 때 성분이 2개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야. 1행 2열이 곱해지게 되면, 잠깐만, 이거 행이 아니잖아. 2행 1열이 곱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를 잘 기억하면 돼. 앞에 있는 것의 행들과 뒤에 있는 것의 열들이 곱해져. 그럼 성분이 4개 나와야 돼. 행, 열 2개 나와야 되겠지? 2번 만나잖아, 그치? 행, 열 4개 나와야 됩니다. 자, 행열의 거듭제곱은 똑같은 행을 여러 번 곱하는 것을 행열의 거듭제곱이라고 해. 그 중에서도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갖는 거듭제곱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이를 단위 행열이라고 부르거든. 단위 행열은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그냥 단위 행열이 돼. 요거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수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2번째 거거든요. 1A 0 1 이거 제곱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는 1 1 1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해야 되지. 그래서 얼마 나와요? 2A 0 1 이렇게 곱하고도 하고, 그치? 그거 한 번 더 하잖아. 1 2A 0 1을 1A 0 1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1 3A 0 1이 돼. 그래서 요 구조가 거듭제곱이 되면 뭐가 된다고? 요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형태로 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숫자로 연습. 1, 2, 0, 1을 7제곱 했다. 1, 14, 0, 1이 된다. 알았지? 1, 마이너스 3, 0, 1을 5제곱 했다.
1, 0, 마이너스 15, 1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4번은 대각선의 위치가 다르지? 요것도 뭐 예를 들어서 2, 0, 0, 1을 6제곱 했다 하면 2의 6제곱, 0, 0, 1 이거 거듭제곱 해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번, 2번 이거 외워라 얘들아. 1번, 2번이랑 3번, 4번 구조가 좀 다르지, 대각선 위치가. 근데 너네가 잘못 외우게 된다면 안 되니까, 만약에 좀 헷갈리면은 그냥 뭐 해보면 돼. 실제로 곱해보면, 두 개만 곱해보면 어떤 규칙일지 금방 알 수 있어. 한번 해볼까? 3, 0, 0, 1이 있어. 제곱해봐. 3, 0, 0, 1, 3, 0, 0, 1 이렇게 제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서 어떻게 나와? 9.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1. 그치? 아, 저기 있는 건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동시에 제곱됩니다. 재밌는 구조죠? 이것도 뭐 2, 0, 0, 3을 세제곱하게 되면 8, 0, 0, 27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행렬은 사이즈가 같은 행렬들끼리 돼야 됩니다. 만약에 A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이면 그거에 해당되는 영행렬은 당연히 2 곱하기 2 행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들이 놓이는 행렬이 이렇게 숫자들이 놓이는 행렬과 뭐 A 행렬이 1, 2, 3, 4라고 하면 곱해졌을 때 0, 0, 0, 0이 된다. 영행렬은 이 해당되는 앞 행렬과 같은 구조에 해당되는 영행렬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행과 열이 같은 위치에 0이 놓여있는 행렬을 영행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 B가 엄청 중요한 사실 하나 얘기할까? 곱해서 영행렬이 되면은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는 A와 B의 곱이 0이면 5이 아니라 0이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A가 0이거나 or B가 0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허수 체계에서는 허수가 왜 나? 행렬 체계에서는 A와 B가 곱해져서 0행렬이야. 이거는 숫자 0이 아니야. 0행렬이 되면 A가 0행렬이거나 or B가 0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발례를 들어볼까? 오, 발례가 바로 딱 있네. 자, A 행렬이 어떻게 생겼대? A 행렬이 1, 2, 2, 4고 B 행렬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인 거야. 이거 곱해서 더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0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 곱하기 하면 0이고 그러네. 이게 전부 다 0이네.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고 이게 0이 아닌데 0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0행렬 만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0이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선생님 노랗게 표시해놨죠? 자, 보시면 곱해서 0행렬이 된다고 해서 A 또는 B가 0행렬이 되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이 된다면 곱은 0행렬이 되는 건 맞아. 이쪽으로 가는 건 맞아. 그리고 이거는 같은 차원인데 뭐냐면 A, B가 A, C가 되고 A가 0이 아니면 이항시키면 이게 이항시키면 이런 뜻이거든. A, B 빼기 A, C가 0이란 뜻이거든.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식이 된다면 A는 0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같아진다면 B는 C랑 같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B랑 C랑 같을 수가 없답니다. 이것도. 자, 아까 여기 있는 거 이어서 다시 위로 가서 설명할게요. 3번도 같은 말이야. 한 번 더. 두 행렬이 곱해서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0행렬이다. 이거 거짓말이라 했지? 그리고 어떤 행렬이 0이 아니고 근데 AB랑 AC가 같다면 B랑 C랑 같다도 거짓이라는 거야. 이유는 여기서 쌤이 이항시켜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런데 A가 0행렬이 아니고 얘가 0행렬이 아니야. 얘가 0행렬이 아니고 곱해서 0이 된다면 보통 실수 체계에서는 얘가 0이 가능하지. 근데 행렬 체계에서는
둘 다 0이 아니어도 곱이 0 될 수 있기 때문에 A와 B가 모두 0이 아니어도 자 보지 A와 B가 모두 0이 아니어도 곱이 0행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조건 0이라고 생각하는 여기가 모순인 거야 여기가.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A, B, B, C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B, C가 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어도 곱은 0행렬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거 방향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근데 마지막 개념인가? 잠깐만. 자 이제 9번 주제인데 실수에서의 곱셈과 행렬에서의 곱셈은 조금 다르거든. 그걸 구분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게.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결합 법칙은 가능해요.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 근데 왜 1번은 되고 1번 안 되고 2번 되느냐? 3번도 되느냐? 이런 게 분배 법칙이라고 하지. 4번 그냥 실수를 곱한 거야. 스칼라 배라고 하는데 실수를 곱한 거지. 이런 거 다 되는데 1번만 안 되는 이유는 행렬에서 곱셈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자, 곱셈은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 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곱의 순서에 따라서 A가 앞에 오고 B가 뒤에 오느냐 혹은 B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오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곱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행과 열이 맞지 않다면.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상황은 실수에서의 전개를 좀 버려야 돼. 너희가 이제 생각을, 마인드 자체를. 우린 지금 행렬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A 행렬과 B 행렬이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이건 A 곱하기 A 행렬. 순서 봐봐. 앞에 있는 거 A, 뒤에 있는 거 A인 거니까 A 제곱해도 돼.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A, 뒤에 B. 요거는 BA, BA. 그 다음은 B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얘들 실수처럼 같다고 이렇게 둘 수는 없겠구나. 그게 일반적인 성질이구나.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치? 우리가 A제곱, B제곱 이렇게 배웠잖아, 4번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AB와 AB가 그냥 곱해졌을 뿐인 거야. 제곱으로 함부로 나타내면 안 된다. 저 2번은 이제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같지 않다가 아니라 A, B가 BA랑 항상 다릅니다 이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A와 B 행렬의 곱은 BA 행렬의 곱과 항상 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같지 않은 게 일반적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 같은 경우도 나올 수는 있어. 같을 수도 있거든. 근데 같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두고 B와 BA는 항상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다고 이게 항상 다르다가 아니라 A와 B는 BA의 곱과 다르다가 일반적이지만 같을 때도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자,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좀 전에 살짝 얘기했죠? 엘리멘터리. 행렬이 영어로 뭐였지 까먹었다. 너무 오래됐어. 자, 이게 E가 엘리멘터리 유소인 거야. 그래서 A, E 뭐 이렇게 E는 뭐냐면 주대각선이라고 하거든. 주대각선의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가 0이 되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 단위 행렬은 있잖아. 사실 정확하게는 정사각 행렬이 단위 행렬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1차 단위 행렬, 2차 단위 행렬, 3차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단위 행렬만큼은 어마어마한
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어마어마한 성질을 갖고 있지. 단위 행렬이랑 곱하면 자기 자신이 돼. 요걸 실수에서 비슷한 성질이 뭐냐면 단위 행렬은 숫자 1과 같은 거거든. 실수 체계에서 1을 곱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 않아요. 동일하잖아요. 그쵸?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체계다. 단위 행렬만큼은 자리 바꿔서 곱해도 똑같이 된다는 거야. 단위 행렬은 제곱해도 단위 행렬이다. n제곱해도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K가 곱해진 단위 행렬은 KN제곱에 2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KN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단위 행렬 거듭제곱은 행렬의 거듭제곱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원래 a 더하기 2에 대한 제곱을 하면 a 더하기 2 이렇게 곱해서 a제곱에 a2, 2a 하고 2제곱이거든. 근데 아까 좀 전에 쌤이 이거 둘이 똑같이 a 된다 했으니까 2a가 되고 2제곱도 2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는 게 단위 행렬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사람 이름이야. 케일리 해밀턴. 이게 내가 또 기억이 옛날 너무 오래돼서 좀 살짝 헷갈리는데 케일리랑 해밀턴이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조금 헷갈리네. 근데 그만큼 안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뭔지만 알면 돼. 이게 뭐냐면 2차 정사각행렬이 있어. 2차 정사각행렬이 있는데 이거와 단위 행렬을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드는 거야. 자, 주 대각선에 놓여 있는 두 수의 합이 행렬로 만들 2차 방정식 같은 거거든. 요 두 수의 합이 여기 오고 AD에서 AD 곱한 거에서 BC 곱한 거 크로스로 AD 곱한 거에서 BC 곱한 거를 뺀 것이 이 앞에 개수로 오게 만들었을 때 걔는 항상 결과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여줄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A를 이번에는 30 마이너스 1, 2로 가져와 볼게. A 제곱하고 마이너스하고 A하고 플러스하고 여기에 뭐를 가져왔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영행렬이 된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야. 이 항상 영행렬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A 앞에는 두 주대각선은 3이랑 2니까 두 개 더하면 5 되겠지? 그 다음은 2, 3은 6에서 얼마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대각선 곱한 거에서 반대로 곱한 걸 빼는데 반대로 곱한 게 0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0이니까 6이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e는 뭐 될 수 있다는 거지? 0 될 수 있다는 거지. a 행렬이 뭐일 때? 30 마이너스 1, 2일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행렬로. 실제로 a 행렬 자체를 제곱을 하고 a 행렬을 5배를 해서 빼고 그다음에 6, 2 행렬을 더한 결과가 0이 된다는 거야. 근데 너네가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e가 뭐가 된다고 할 때, 영행렬이 된다고 할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a는 자 봐봐, a에 뭐가 가능해? 2, 3, 마이너스 이렇게 가능하면 a가 2 또는 a가 3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a가 2나 3이면 이렇게 가는 건 당연히 말 되거든. 왜냐하면 a 빼기 2랑 a 빼기 3이로 인수분해 된 거니까 a가 2이거나 a가 3이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는 0 되겠지. 근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가 영행렬이 된다고 해서 a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린 지금 얘가 2인가요? 아니잖아요. 3인가요? 아니잖아요. a가 2이나 3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족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e는 영행렬이다가 된다고 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뭐 된다는 사실은 2 또는 3이가 된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우리 앞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일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했던 거는
아까 행렬 계산 그 성질 중에 두 행렬을 곱해서 이걸 그냥 통째로 A라고 보고 이걸 잠깐 B라고 볼 때 두 행렬의 곱이 0행렬이 되면은 A 행렬이 A 행렬이 0행렬이거나 B 행렬이 0행렬이 됩니다. 이거 둘의 곱했을 때 행렬 곱했을 때 0행렬 된다고 해서 A, B가 둘 중에 하나가 0 되는 건 실수의 성질이지 행렬의 성질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자, 이제 다 했어. 우리 문제 풀고 정리하자. AIJ 성분, AJI 성분. 이거는 그냥 성분을 이게 3 곱하기 3행렬이야.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행이 3개가 있고 열이 3개 있으니까 3행 3열 말인지 알지? 이렇게 성분들이 들어와야 돼. 그럼 1행 1열에 해당되는 요 위치에는 어떤 값이 오느냐? 1,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1, 1은 서로 같잖아. 그럼 일단 집어넣으면 되지. 1을. 그 얼마로 나온다? 여기는 2로 나오겠지. 그럼 같아지는 모든 순간부터 한번 해볼까? 2행 2열은 어떻게 나와요? 5 나오겠지. 3행 3열은 어떻게 나와요? 3, 3은 9 더하기인 거니까 10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 위치는 A의 1행 2열이잖아. 열이 더 크지? 요거지 요거. 열이 더 크면 A 2, 1에 해당되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래. 한 번 더 얘기해줄까? 내가 지금 뭐 찾고 싶은 거야? A 1, 2가 찾고 싶은 거야. 근데 2가 1보다 더 커. 그러면 A의 2, 1의 값을 가지고 오면 돼. 그럼 A 2, 1은 어떻게 돼? A 2, 1은 여기에서 찾으면 돼. 그러니까 행을 어떻게 하래? 행을 2배 하고 빼기 1을 하래. 여기가 행자리잖아. J가 아니라 행자리. 선생님 아까 J인데요. 아이 그게 아니라 자 봐봐. 그냥 차라리 이걸 해. A에 2, 1을 찾아봐. A에 2, 1을 찾아보면 2가 1보다 더 크지? 그 위에 거 하면 돼. 그럼 이게 2가 들어가는 거니까 5 되겠지. A 3, 2를 찾아봐. 3행 1열이면 여기 값이거든. 그럼 이거 뭐 여기다 3 집어, 요 위에서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3, 3, 2, 3은 6 빼기. 아, 선생님 이거 잘못 구했지? 얘 3이고 얘가 6이지. 아, 5지. 이거 또 5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A22를 찾아가면 A21은 A12이 아니라 A12를 찾아 1행 2열을 찾아가면 얘는 A22를 가져오면 되고 1행 3열은 A의 3행 1열을 가져오면 되고 그치? 2행 3열은 A의 3, 2를 가져오면 되니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고 3행 1열이 1행 3열이 되고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5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 그럼 A 행열의 2행에 해당되는 모든 성분의 곱은 얼마? 75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볼까? 이게 행열의 성분이 열행과 좀 적어놓고 해줄게. 요거잖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값과 이 값이 부호가 반대인 것만 찾아가면 돼. 그럼 디귿되지? 기억되지? 안 되지? 이런 거야. 부호가 반대인 거. 자, 일방 통로에서 가는 점의 개수 A 행렬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것도 쌤은 그냥 너희가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성분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 그럼 1행 1열은 1에서 1로 가는 방법이 없어. 돌아가는 게 없잖아. 이건 빵이야. 2행 2열, 1행 2열은 1에서 2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 1에서 3으로 가는 방법은 없어. 2에서 1로 가는 방법은 2개 있어. 이렇게 2개 있지, 길이. 2개. 2에서 2로 가는 방법이 없어. 2에서 3으로 가는 방법이 2개 있어. 3에서 1로 가는 방법이 1개 있네. 3에서 2로 가는 방법은 없고 3에서 3으로 가는 방법이 1개 있다. 자,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2번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길 따라가는 거. 요건 너희가 한번 해봐. 좀 중요합니다. 행렬이 같다. 이거 뭐 많이 풀 게 없죠? 그냥 밑에 거만 한번 해볼까요? 행렬이 같으려면은 A 세제곱이 이거고 B 세제곱이 이거고 A 더하기 B는 이거 AB는 얼마니까? K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다. 이 정도만 해도 뭐 그치? 20에 얘는 8 마이너스 3K 여기가 2니까 이 3은 6K 그럼 K는 얼마 나오니? 2가 나오면 되겠네. 안 어렵지? 자, 행렬은 실수배는 이렇게 따로따로 전개할 수 있고 5B 마이너스 5X 5X 넘기면은 X가 되고 5B 마이너스 4A를 해주면 돼. B행렬을 5배 하면은 5, 0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 A행렬을 4배 하면은 4배 한 거 그대로 적자. 4배 한 거 그대로 적으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4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3 4 2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x의 모든 행렬을 곱해주면 8, 3, 24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직선과 2차 함수가 내려가는 직선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있을 거고 그럼 뭐 같다고 둬야 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7가 같다고 됐을 때 x는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5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면 보자. 마이너스 3,16 5,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나오네. 그럼 뭐 행렬 만들어서 빼면 되잖아. 할 수 있네. 또 누구와 누구의 교점 찾아서 얘랑 얘 얘가 아니야. 얘랑 교점 찾아서 좌표를 나타내. 근데 이 조건에 맞게 스몰 a, b, c, d가 어떤 값들이고 스몰 c, d, e, f a, b, e, f와 c, d, g, h 이 성분과 성분을 잘 찾아가. 뭐 선생님 넘어갈게. 추론 능력 물어보는 문제 아니니까. 자 실수배도 후딱 합시다. 요 연립하세요. 연립해가지고 x 더하기 y를 찾아야 돼요. 연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x 더하기 2y가 a고 2x 빼기 y가 b인데 이거 뭐 x랑 y를 찾아가려면 위에를 2배를 하든 밑에를 2배를 하든 해야 되겠지? 그럼 밑에를 2배를 한번 해볼게. 밑에 2배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개를 더 해보자. 5x 행렬 이렇게 연립하라는 거야. 제 말은. 아 x는 5분의 a 행렬과 이 b 행렬 더한 거. 그러니까 a 행렬의 모든 성분에다가 b 행렬의 2배한 성분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걸 5분의 1을 하는 얘기인 거지. 모든 성분의 값들을.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위에를 2배를 한번 해볼까? 위에를 2배를 하면은 이렇게 되지? 그럼 2개를 빼볼게. 5y는 2a-b가 되잖아. 그 y 행렬은 어떻게 되겠어? 5분의 2a-b가 되겠네? 자, x 행렬과 y 행렬이 더해지게 된다면 5분의 3a 행렬 더하기 b 행렬이 돼주는 거야. 그래서 a 행렬과 b 행렬의 합이 다음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두 2차 정사각행렬 AB에 대해서 A 행렬과 B 행렬의 합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A 행렬과 B 행렬의 합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연립해서요. 아까처럼. 알았지? 2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연립해서 찾아가시고. 자,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얘들아, 쌤이 이거 답지도 다 빠단 만들어놨잖아. 너네 풀고 답 확인해. 2차 함수 fx가 그림과 같을 때 a 행렬이 4, 1, -1, 0이야. 행렬 1행이랑 곱해주면 어떻게 돼? 4fa 되지? 그치? 4fa 더하기 1 곱하기 0 마이너스 fa 더하기 1 곱하기 0 이게 00이 된대. 그럼 fa가 뭐 되겠어? fa가 그대로 0인 거지. 뭐 이렇게 쉬워. a는 마이너스 3이랑 얼마? 5 나와주면 되겠네. 자, 행렬 A, B, C에 대해서 A에서 B를 곱하고 이건 1행 2열이야. B를 곱하면 자, 1행 2열이 곱해졌으니까 성분이 어떻게 나와야 돼? 딱 2개 나와야 돼. 1행 2열이 곱해지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2개. 그럼 1행과 곱해진 게 얘랑 곱해줘야 되잖아. 이거랑 곱해줘서 더하면 얼마 나오지? x 더하기 8 나오지. 그 다음 1행과 2열이 곱해지면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 7 나오겠지. 이게 지금 A와 B를 먼저 곱한 거야. 그럼 거기다 이제 C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C를 곱하면 순서 바꾸면 안 돼. 순서는 그대로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엔 또 1행 1열이 곱해지 여기가 끝나네. 그럼 x 더하기 8이 누구랑 곱해져? x랑 먼저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x 더하기 8 곱하기 x 더하기 7인데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로서 이것의 성분은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네. 그럼 a는 마이너스하고 b는 마이너스 9라 a에서 b를 빼면 정답은 5가 나올 수 있겠고, 행렬의 제곱은 2차 정사각 행렬 두 분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가 2니까 a 행렬을 제곱하게 되면 a 곱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알파 제곱에 플러스 1. 첫 번째 성분이죠. 얘랑 요거랑 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얘랑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1행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저 빨리 해? 빨리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베타 제곱. 모든 성분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자, 요거는 암산 4, 4, 16 빼기 4니까 10이고 마이너스 8이고 더하기 2 되잖아. 6 되면 되네. 아, 이거 진짜 애들 실수하기 좋은 문제네. 14번. 이거랑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곱한 게 a제곱에 이거 곱하면 a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b가 나와.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ba가 나와. 마이너스 2b제곱이야. 요거 둘이 계산 안 돼. 이거 뭐 0되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풀어야 돼? 연립해야 돼.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두 행렬을 더해봐. 두 행렬을 더하면 2a는 어떤 행렬이 나오지? 2a는 이렇게 되겠지? b 행렬은 어떻게 나오죠? b 행렬은 두 개를 이제 빼야 되겠지. 빼서 나누기 4 한다. 빼면서 동시에 나누기 4도 하는 거야. 1, 0, 1, 2분의 1? 이 점은 없어야 돼. 점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줄만 잘 맞추면 돼. 그래서 a 제곱하고 a 제곱이면 똑같은 거 두 개 곱해야 되잖아. 해야 돼. 이게 a 제곱이야. 이렇게 됐지. 이거 4배 하지. 빼지. 요거 4배 하면 이거지? 이게 얘가 4b제곱이거든. 그러면 1, 0, 4가 a제곱인 거니까 두 행렬 이렇게 빼주면 돼. 그러니까 2,1행렬의 성분인 거니까 2행렬이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